자, 공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요일 5시 8분입니다. 이미 교육방은 제가 주말에 영상으로 좀 올려드렸고, 제 목소리가 좀 갔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좀 목소리가 좀 간 것 같은데. 목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일단은 목소리가 좀 갔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수익 창출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구독자가 한 이제 1130명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올리는 거, 이런 것들,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오글거려서, 이건 개인적인 성격입니다. 약간 오글거려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이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수익 창출 조건이 됐다라는 거. 근데 이제 기준이 수익 창출 조건 기준 되고 나서 예상 이 수익 이거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더니 10,000원 나옵니다.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일단 공개 영상 일단 보내드립니다. 어차피 저는 유튜브를 카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초보적인 거에서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고 교육방처럼은 아니겠지만 공개 영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보시는 분들 공부 좀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 찍어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번 주는 이제 두 번째 영상 올려드리고 5시 10분 정도가 됐습니다. 날씨가 좀 매우 흐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지수 한번 보죠. 급락이 너무 심했죠. 우리 한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2200포인트 정도에서 1987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197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일단 지수는요, 우리가 좀 어떻게 봐줘야 되냐. 일단은 해선 쪽을 우리가 좀 먼저 봐줘야 돼요. 해선 차트를 좀 먼저 봐줘야 되는데, 일단은 SP500에서, 금요일장에서 미 증시가 버텼다라는 점, 일단 버텼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스닥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버텼다라는 점. 제가 항상 하지만, 항상 여러 방향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수는요,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근거를 제시해서 예측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뭐라고 하죠? 시장에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가장 멍청한 건 뭐냐면요, 대놓고 얘기해드릴게요. 가장 멍청한 거는, 미증시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오를 거야. 이게 제일 멍청한 겁니다. 진짜 그냥 멍청한 거예요, 이거는요. 시장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100% 움직이지 않아요. 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죠. 미증시가 올랐으면 우리나라도 3점 매수해주면서 하이닉스가 쫓아오는 경우도 있고, 같이 쫓아오는 덩다리로 쫓아오는 경우가 있고, 3전이 오르고 나서 같이 코스닥 장을 돌리려고 3바까지 같이 쫓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일반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이런 경우가 있고, 미증시가 올랐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왜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사고방식에 꽉 막혀있는 분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증시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외워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가장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서, 돈의 흐름이, 검은 손의 세력의 흐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투자해줄지, 동북아시아 전체를 투자할지, 동남아시아를 투자할지, 이런 것들, 미국에서 투자할지, 중국에서 투자할지, 유럽으로 갈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순환하는 건데, 어느 한쪽에서 돈이 빠졌으면, 어느 한쪽에 채워넣고, 어느 한쪽에 다시 채워넣고, 어느 한쪽에 채워넣고, 이게 돈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미증시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증시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미증시가 내렸으면 우리나라 증시 내립니다. 이런 것도 아주 잘못된 거고요. 우리, 최근에는 어떻게 갔죠? 우리나라는, 다우존스 오르면서 우리나라 쫓아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가 먼저,
개파락 주고 급락을 먼저 해버렸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미증시보다 우리나라 먼저 증시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여파가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뭐 중국의 우한 지부에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반대로 중국 지수 우리나라랑 같이 개파락하고 반대로 중국 지수는 이제부터 다시 상승을 했었어요. 원인이 뭐죠? 저점 매수의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겁내 많이 때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 어때요? 같이 미국 증시는 죽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중국 상해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 같이 커플링으로 갔다가 어때요? 이번에 다시 미 증시 떨어지니까 상해 지수는 오르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미 증시랑 붙어서 다시 개파락 먹었어요. 항상 스위칭하고 디커플링 나고 역커플링 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갑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지수 얘기해드렸지만 삼성전자 외인 매도가 겁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 생각해야 된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금 보유하시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측은 해볼 수 있지만 이런 근거들로 저런 근거들로 예측은 해볼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내일은 꼭 그렇습니다 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미 증시 내리면 우리나라 증시 무조건 내린다 이렇진 않아요. 반대로 동북아시아의 상해 지수랑 우리나라 지수는 올리면서 동북아시아 지수를 올리면서 투자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디커플링 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버티고 있다는 점, 금요일장이 일단 버텼다는 점, 그리고 골드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전자산인 골드가 급락을 때려버렸어요. 자, 안전자산은 언제 가나요? 하락장에서 갑니다. 대부분요. 기초적으로는 하락장에서 갑니다. 왜죠? 하락장에서 투자자금, 주식에 있는 투자자금을 빼서 어디로 옮기나요? 이제 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 해선 쪽에서는 골드 가격이 그래서 오르는 거고요. 한동안 시장이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골드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전까지. 근데 어때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장에서 급락을 때려버려줬다는 점. 근데, 골드는 급락 때려주고 다우존스랑 나스닥은 일단 버텼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 내일장 반드시 여기에서 뭐 급등으로 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우존스랑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우존스랑 나스닥이랑 지금 버텼으니까 우리나라 지수 내일부터 막아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를 얼마나 매수를 해주느냐, 외인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얼마만큼 매수해주느냐, 그런 포인트를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스위칭 자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매수를 때려주고 버텨주느냐, 그리고 국내 기관의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얼마만큼 매수를 때려주느냐, 그런 것들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은 제가 감히 조금 예상하지만, 저도 물론 시장에 이제 답을 물어보고 시장에서 이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반등장이 약간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5만원 중반 상에서 일단 횡보하는 격으로 일단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교육방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어요. 다른 근거들을 좀 제시해드리면서, 혹여나 삼전이 4만 중반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담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요. 그러면서 그때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삼성전자 4만 중반까지 오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담으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가면 하이닉스 이번에 따라간다고 얘기를 들었을 거고요. 덩달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고, 삼성전자 죽으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상관관계,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생각하는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떨어지고 어느 정도 밑에서 다시 떨어지고 밑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일단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드리고요. 이런 형태로 조금 이제 한두 달 정도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드리고, 이번에 급락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한 1900포인트, 1900 중반 선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 반대로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들이 올 겁니다. 이제,
제가 계속 현금 보유를 하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가 버티면서 이제 반대로 상해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꺾였어요. 그래서 상해 지수는 여기에서 이제 개파락 났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우존스랑 상해 지수랑 어떻게 가는지, 커플로 갈 건지 디커플로 갈 건지,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기사 하나 올려드렸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 폐렴 환자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적반하장으로 이제 상해지수, 이제 미국 폐렴 환자. 말 그대로 그겁니다. 뉴스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미국 폐렴 환자들이 우리나라 쪽에 와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유입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좀 짧게 얘기해드리면, 말 그대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계속 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하고 중국 간에, 미국은 달러 강세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중국을 견제하면서 가는 거고, 중국은 부채가 많긴 하지만, 반대로 위안화의 강화를 위해서 미국을 계속 견제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정말 짧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지금 알맹이들 다 빼고 그냥 겉모습만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의 기업들이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뭐 IMF처럼 예전에 이제 미국에 관련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양털 깎기를 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놨던 중국 기업을 미국 자본손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준비들을 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뉴스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경제나 사회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는구나 그런 포인트를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그 기준을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월요일장은 조금 아침에는 별로일 겁니다.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요만큼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나오는 반등에 대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뭘 얘기를 드릴까? 오늘은 뭐 종목들이 다 부지기수 뭐 이렇게 다 하락이어서 좀 얘기 드릴 거냐면 뭐냐면요. 뭐 저기 오상자이엘 물어보셨던, 저번에 제가 영상 찍어놓고 이제 오상자이엘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오상자이엘은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슬슬 한번 보시라고 얘기 드렸지만, 금요일장, 목요일장, 금요일장 하락장 맞으면서 뺐어요. 빠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 친구는요. 오늘 9%까지 빠졌는데, 교육방은 어딜 좀 지지해주면 그때부터 한번 보자고 일단 얘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잡으신 듯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죠. 하락장을 지금 저번 주 내리 계속했습니다. 하락장에서는요, 초보자들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일단 모르고요. 그리고 오상자일 같은 경우는 5,600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됐었어요, 원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락장, 두 번째는 차트상에서 일단 그런 이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수 하락이 더 시작이 되면 여기서부터 5,600원을 깨고 5,500원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갈 건데, 거기에서 이제 버티는지 안 버텨주는지 그런 포인트를 진짜 보시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다음 주장은 제가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가고 있으니까, 우상자일은 여기서부터 5,600원 선에서 이제 슬슬 지지되는 거 보고 결정해도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매집 의심이 되게 있습니다. 매집 어느 정도 보이는 게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드렸는데, 매집이 있으니까 바로 지금 매수를 해버리셨던 분들이 좀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좀 드렸는데,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서는 매집이 있어도 주식이 안 갑니다. 주포가 올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락장에서 가는 주식은 따로 있고요. 이미 교육방에는 교육을 다 해놨고, 교육방에서는 그런 위주의 종목들로 많이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걸 왜 그날 잡으셨을까? 지금 거의 등락 과대만 보셔도
하락과대만 보셔도 지금 빠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수 따라서 죽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 한번 보세요. 더 보는 건 일단 맞습니다. 오상자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600원 기준으로 이제 뭐 월요일장부터 좀 지지해주면 이제 슬슬 좀 봐줘야 되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른 종목들이 일단 보이기 시작했는데 한국가구라는 종목이 지금 제 눈에 일단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작년부터 좀 많이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때부터 좀 봐주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드립니다. 아마 뭔가 있는 듯 해요. 지금 재료가 있는 차트이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아무리 제가 고민해보고 연결고리 지어봐도 한국가구가 어디서 연결이 될까? 저도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국가구, 저번에 한번 이제 제 교육방에서는 좀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요 때부터 한번 보시면 좀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아주 좋을 거라고 일단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오픈방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고, 이 친구는 이제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일단 됐습니다. 재료나 연결고리들은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의 모습을 좀 생각해주면 에코마케팅 정도 차트 모양대로 일단 가지 않나. 근데 이제 좀 기나긴 싸움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좀 신규주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것들,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가져가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드리고요.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월요일장에서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일단은 교육방은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오른 게 없다라는 점, 그리고 품절주라는 점. 이 친구가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2, 30만 주밖에 안 돼요. 감사하죠. 뭔가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재료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유통사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재료는 일단 뭐 나온 것 같고, 백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통 과정으로 이쪽으로 재료 때리려고 이제 준비하는 듯한데,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월요일장부터 지금 현자리서부터서도 다시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드립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저도 종목 얘기를 좀 하기 좀 뭐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기존의 종목들 중에 뭐 얘기했던 부분들 뭐 굳이 손절 안 해도 가져야 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명 좀 잘 보시고 좀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지수에 관해서 조금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드렸어요. 지수 좀 짤막하게라도 지금 제가 영상을 제가 항상 15분 내외, 많으면 20분 내외로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모든 걸 좀 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말을 줄여가면서 조금 영상을 좀 찍어 드리는데,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이제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별로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별로 그다지 친절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뭐, 친절해도 뭐 쓸모가 없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친절해서 뭐 쓸모가 별로 없더라고요. 말싸움만 하게 되고, 그리고 도를 넘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도 너무 많아서, 뭐, 패드립까지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좀 어이없는 경우가 있는데, 뭐, 실제로 보면 말도 못 하실 분들이 제 앞에서, 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친절하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일단 들었고요. 일단은 뭐, 개인적인 의견들이니까 그냥 좀 참고 정도로만 일단 공개 영상들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좀 이상한 분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짤막하게라도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대충 하고 좀 넘어간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일성신약도, 다음 주장에서 9만원대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일단은 금요일장에서 거래 터진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유통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쪽에 유통사로 이제 선점돼서 이번에 이제 한번 친 건데, 아직 멀었습니다. 더 가져야 됩니다, 이 친구도. 차트상도 더 가져야 되고요. 아직 오르는 게 없어요, 이 친구도. 아직 8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한번 올랐다 갔다 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품절주라는 거, 품절주는 한번 칠 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선점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오늘 5시 30분입니다. 공부들 어느 정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내내 내일 장도 준비하고 다음 주 장도 준비하려면 준비하시고 가야 되니까 차트 많이 보시고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 많이 하시라고 차트 많이 보시고 종목 분석도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의 종목 분석도 좀 해보시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조금 하신 다음에 자기 걸 좀 만들어 가시면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답하고 싸우고 경험을 얻고 그러다 보면 자기 게 좀 나오지 않나 그걸 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5시 30분입니다. 이제 31분 됐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 장에서 또 공개 영상으로 좀 한번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